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오늘의 멘토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스타 강사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오늘 11월 21일, 11월 하순이더라고요.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단 말이 있듯이 네. 눈 감으면 시간 베어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취준생들이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이시안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로 취업 준비생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줄 분입니다. 서치펌 YNK 황선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치펌 YNK 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고요. 그나저나 이시안 대표님, 지난 시간에 될 때까지 일단 서류 지원하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될 때까지 지원을 해도 죽어도 안 되는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꾸궁하고 내려앉는 분들도 많으실 예. 텐데 그러니까 대기업은 굉장히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내가 마음먹으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11월에 중소기업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서류에 떨어지는 걸 보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하신 상태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서류가 이제 학벌이 좀 학교가 안 좋아서 학점이 안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영어 점수가 낮다면 영어 점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조금 더 하는 게 좋았을 거라면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지금 좀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문제점으로 삼아서 그 준비를 더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속속 더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황선희 이사님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네요. 공개 채용뿐만 아니라 이제 수시 채용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경력 채용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상황이?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 채용 형태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채가 이제 다 끝나갔는데 어쩌면 이제 그 전략 자체를 공개 채용 위주에서 이제 수시 채용 형태로 좀 수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명심해야 될 거는 수시 채용을 하는 직군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전문직이어야지만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커리어 전략을 이제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별난 면접 질문입니다. 요즘 정말 이색적인 면접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네. 하는데요. 순발력과 사고방식 등을 테스트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기상천외한 면접 질문과 또 그에 걸맞는 답안들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여쭤보죠. 네. 별난 면접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시대마다 조금씩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한 90년대쯤에 이제 별난 좀 질문들은 가령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이제 좀 90년대 스타일이고요. 예전에. 2000년대로 들어서면은 조금 이제 여러분도 아실 만한 무인도에 가져갈 만한 3가지 것을 골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는 건데 최근에 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난 질문들, 어려운 질문들은 좀 논리성을 요구하는 가령 우리나라의 커피숍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걸 갑자기 물어본다든가 또 이거 실제로 나온 질문인데 강남역의 하루 유동 인구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잘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황선 이사님이 좀 기억에 나시는 별난 면접 질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외국계 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 별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지원자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질문들 이제 브레인 티저라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익숙한 질문인데 맨홀 뚜껑은 왜 둥근가? 네, 이런 질문도 있고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그러게요. 중국의 일회용 기저귀 시장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그 면접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이제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요구하기보다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난 면접 질문들 그야말로 어려운 질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월가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월가 면접에서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당신의 여자친구와 만나도 되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진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웃기기 위한 것과 정말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여자친구를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회사는 제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여자친구 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자신감인 거고 예. 웃기기 하려면 반대로 저는 회사를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오기 힘들지만 여자친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재치도 엿볼 수가 있네요. 맞아요. 예. 상황에 맞춰서 또 다양하게 답변을 하는 방법들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면접 질문, 별난 면접 질문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 5위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만약 자네의 몸이 연필 크기로 줄었고 믹서에 갇혀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야, 이것도 정말 황당한 질문이 네.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이시안 대표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예, 오늘 나온 질문 중에 사실 전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게 진짜 어렵다. 예. 제가 네. 이 질문을 알고 있었어요. 어. 이제 책을 봤는데 그래서 네. 사람들의 답변도 있고 아니까 이 답이 되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정답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답을 얘기하면 오히려 안 되는 그럼 너는 어때 창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데 그걸 아니까 좀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냥 이런 건 평범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나왔을 때 되게 이제 그 굉장히 대단한 논리적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되게 웃기다 그렇죠. 아니면 무난하다가 있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좀 무난하게 뭐 그 건더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암벽 등반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이사님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뭐라고 파악되세요? 네, 그 유머를 보기 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일반적으로 브레인 티저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계나 그 외국계처럼 그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종들이 이런 면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원자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 분석이나 도출 능력들을 보기 위한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보다는 어떻게 답을 만들어내는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황선희 이사님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저는 유머가 좀 딸리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상황을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뭐 그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그 조난 시 이제 뭐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생존율을 봤을 때 아이들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 그래요. 그 이유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많이 네. 애를 쓰는 반면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가 네, 낭비되지 않고 조난을 탈출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믹서기에 제가 갇힌다면 일단 탈출을 해야 되는지 안 네. 되는지부터 판단해 보겠다고 예.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누가 와서 꼭 구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네티즌들의 별난 답안 하나 또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의 한 학생이 답한 건데요. 옷을 벗어서 칼날을 감싸고 그 위에 서서 믹서가 돌아갈 때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튕겨져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과학적으로 잘 접근한 아주 기발한 답변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저는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재미없나요? 네, 노력상을 연필이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또 5위 실제 나왔던 질문이었고요. 네, 별난 네. 질문 저희가 뽑아본 4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4위입니다. AT&T에 나왔던 질문이고요. 당신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나요? 입니다. 당신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예. 있다면 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우리 네. 담당 PD님 성함이 또 영웅 히어로시잖아요. 예. 대단합니다. 예.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 질문들이 좀 별난 그 질문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미리 생각하면 그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네, 예. 정말요? 예, 물론 뭐 귀찮아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답변이 조금 시원찮네요. 아까 노력상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질문과 그다음에 네. 좀 재밌게 하는 질문들, 그러니까 그건 분위기를 좀 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좀 재밌게 하려면 저는 사실은 진짜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배트맨과 슈퍼맨 중에 어느 게 더 되고 싶은가? 예. 뭐 헐크 같은 건 좀 되고 싶지 않고요. 배트맨과 슈퍼맨 중에 어느 게 더 되고 싶은 했을 때 저는 배트맨. 배트맨. 예, 왜냐하면 슈퍼히어로스의 능력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슈퍼맨은 신문 기자지만 배트맨은 세계적인 갑부잖아요. 그거야말로 히어로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배트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센스 있는 답변이죠. 네, 이게 약간 좀 재밌게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위기가 영 아니고 이 근엄한 상태에서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최근에 뭐 미생을 봤는데 거기 보면 뭐 상사맨 해가지고 그 상사면서 어떤 자긍심, 긍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 회사의 이제 업종에 맞게 그래서 IT맨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진짜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 예. 업종에 맞는 맨자를 붙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군요. 예, 우리 황선희 이사님께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사님이 생각하는 영웅은 어떤 영웅일까요? 네, 뭐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소시민적 영웅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지금 대표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 상사맨, IT맨 이거보다 더 좋은 답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그런 영웅을 면접 자리에서 아마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효과가 네 좋아서 면접관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질문 받으셨다면 이사님께서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뭐 저는 사실 이 맨들에는 약하기 때문에 그 어차피 이 질문 자체도 정확히 뭐 누구를 택하느냐를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창의력이나 침착함 이런 것들을 면접관이 보려고 하는 의도기 때문에 뭐 영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일상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하지 않는 어떤 실천들 네.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던가 이런 작은 것부터 하는 그런 분들이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예. 네,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예. 아, 또 진지한 또 답변이 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질문에 답변한 아주 이색 답변도 저희가 또 찾아봤는데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의 한 학생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해서 자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심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예. 답했다고 하네요. 네, 좀 슈퍼히어로 하나를 좀 찍었으면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별난 면접 질문 계속해서 3위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3위입니다. 25센트짜리 동전 둘레에 갈라진 홈이 몇 개 있겠나요? 입니다. 예,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실제 나왔던 질문이라고 예. 하는데 뭐 우리식으로 바꿔보죠. 500원짜리로 가볼까요? 예, 500원짜리 동전 둘레에 갈라진 셈이 몇 개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거 정답을 알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순간 이제 욱할 거예요. 면접관한테 너 같으면 알겠니? 이런 말이 확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장난하나 막 네,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정답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면접관도 몰라요. 네. 그걸 다 세 가지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도 의미도 없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원둘레는 2파이 R이고 그래서 그 500원짜리 동전의 반지름 정도는 뭐 1이나 1.5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적은가? 2 정도로 생각하면 예. 4파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3, 4, 12에서 12cm 정도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 홈이 그 0점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한 120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나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답변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네요. 자, 이 질문을 물어보는 면접관의 심리도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 당연히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하기 위한 예. 것이고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한 건데요. 답이 중요하지만은 그 뭐 사고의 흐름을 면접관한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요거를 보는 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만약에 이사님이 오늘 자꾸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그러게요. 죄송하네요. 예. 네, 지금까지 방송 중에 오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는 요령을 이제 깔때기 접근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생각을 광범위하게 해서 답을 점점 서서히 파고 들어가서 도출을 하는 건데 어떤 가정이나 추정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이제 면접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뭐 500원짜리 동전이다라고 하면 동전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거를 이제 면접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럼 그 홈의 너비는 얼마나 될까? 그러면은 이제 그 동전에 들어가는 이제 그 홈의 개수가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의 단계를 면접관한테서 설명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 면접장에서 계산기를 꺼내서 직접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그 과정이 이제 면접의
네,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별난 답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까 네. 하는데요. 동전은 그 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문화재입니다. 일단 25센트짜리 동전을 미국 50개 주를 디자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50가지 서로 다른 문양을 가진 25센트 동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50개 주와 특별자치주 하나가 있으니 쉽게 말해 총 51개의 주가 존재합니다. 25센트 동전 면의 디자인처럼 홈의 수도 미국인의 문화를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5센트 동전의 홈은 51개의 주와 미국인이 대부분 선호하는 숫자인 3을 곱한 153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답변을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예. 이거 지금 일단 장황해지고 있고요. 굉장히 장황하죠. 문제가 너무 다큐로 받고 있다라는 예. 게 문제고 그래서 제가 면접관은 요거를 이제 태클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이게 말이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51개로 확정된 거는 얼마 안 됐고 이 25쿼터짜리 이 쿼터 동전은 이날부터 발행이 되는데 네. 그때는 주가 47개였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몰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말문이 막히네요. 예. 나름 거기에다 또 잘 당황하지 않고 이 얘기들을 하면은 이제 질문의 의도를 좀 만족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자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다고 해서 이게 예. 정답이란 얘기가 절대 그럼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자, 별난 질문 2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2위입니다. 캐피탈원에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고 별난 사람인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별난 사람이 이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인 건지 부정적인 이미지인 건지 기업에서 예. 생각하는 별난 사람은 뭔가요? 네, 일단은 별나다라는 의미 자체가 기업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보통 대기업 스타일들이란 게 무난하고 튀지 않는 스타일을 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별나다라는 그 말 자체가 기업에서 쓰였을 땐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실제로 기업에서 별난 사람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뭐 분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은 튀지 않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반면에 예. 뭐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제약이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이시안 대표님께 좀 어려운 숙제를 드려야겠네요. 이 질문 받으셨다면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되는 답변과 안 되는 답변인데 저는 그냥 그 별 이렇게 노리지 않고 말을 한다면 저는 0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해서 맞고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내 상식에 맞는 일을 하는데 남들이 이상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하는 행동이 튀거나 별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스스로 생각하기엔. 하지만 남들은 10점이라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덧붙이는 게 원래 제가 네. 하는 것들이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좀 평범하게 얘기하려면 뭐 그게 평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가령 어떤 창의성 면에서는 정말 별난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지만 네. 또 같이 협동하는 면에서는 저는 별나지 않고 항상 그 중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라는 네. 식으로 예. 이렇게 좀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좀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좀 속이 보이는 답변이라 뭐 좀 무난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도 우리가 네. 좀 잘 파악하고 가면 그에 걸맞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질문들이 정말 뭐 지원자의 창의성이나 논리력을 보기 위한 질문이었다면은 이 질문은 지원자의 이제 인성에 대해서 혹은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똑같은 내용을 다만 질문의 형태만 좀 달리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가장 이제 좀 업종의 특성에 맞게 무난하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역시 별난 답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의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6점. 제 자신은 10점짜리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사람은 개성과 매력을 지녔기에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 협력하여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단점도 될 수 있음을 알기에 6점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라고 예. 답을 했다고 하네요. 뭐 딱히 별난 답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미없는 답변 같은데 어떻게 좀 점수를 매기시겠어요? 네, 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전하고 무난해서 네. 저도 10점 만점에 6점 주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답변이 어렵다라는 이 질문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1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질문이죠? 네, 별난 면접 대망의 1위입니다. 롯데백화점에 서울에 사는 바퀴벌레는 총 몇 마리인가?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아,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문제를 낸 건지도 일단 모르겠고. 더럽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불쾌한 느낌도 들고. 그러게요. 예. 이 롯데백화점 쪽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낸 의도가 예. 뭘까요?
네, 저도 그 질문을 하신 분을 한번 뵙고 싶은데, 네, 의도는 이제 뭐 지원자의 뭐 침착함이나 논리력을 이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런 식의 별난 질문들을 해서 그 채용을 했었는데, 그 먼저 시작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막상 그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해 보니까 그런 별난 질문들을 통해서 뽑은 사람이 이 직무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라고 스스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롯데가 직무 적합도가 높은 후보자를 뽑으려면은 네, 다른 기업의 채용 방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면접 방식도 좀 새롭게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대표님은 또 이 질문 받으셨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집이 몇 개인가, 뭐 그 커피숍이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인데 그 추정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 논리적으로 접근해 가는가인 건데 가령 뭐 서울의 바퀴벌레라면 가령 서울을 이제 5천만 명이 산다라고 하면 뭐 사가 네 명이 1인 가구에서 1,250만 가구가 있고 그러면 대략 한 1,000만 가구라고 치면 다 집이 있는 건 아니니까 600만 가구 정도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다. 이 집이 있어야지 바퀴벌레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600만 가구에 한 10마리 정도 산다라고 하면 6천만 마리. 그다음에 100마리 정도만 하면 그 6억만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추정이라든가 논리적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면 되고요. 정답을 맞춰야겠다는 강박감만 버리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바퀴벌레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지역마다 주로 서식하는 바퀴벌레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사는 바퀴벌레 종류 혹시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독일 바퀴, 일본 바퀴, 먹바퀴, 미국 바퀴 이렇게 총 4종류가 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독일 바퀴가 약 72% 정도로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맞춰요, 사실? 그러니까요. 쉬운 것 같지가 예. 않은데. 그리고 뭐 서울에는 또 예. 밝은 황갈색 몸길의 독일 바퀴가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럴 때 참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느냐가 네.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별난 질문들을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또 묻고 싶네요. 정말 이런 질문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황하셨죠. 예. 바퀴벌레 때문에. 네, 롯데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런 질문을 막상 받았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고 이제 접근법 자체를 보는 거죠. 아까 이제 계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6억만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다. 그 계산의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게 네. 네,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면접관들도 정답은 모르니까요. 예, 그 과정만 좀 논리적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좀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땀이 나고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서진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면접관들도 모른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답인데 내가 지금 정답을 모르고 그걸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땀이 날 수밖에 없겠지만 면접관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저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거야말로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음을 면접관도 몰라. 이거 뭐 알겠어?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그나마 조금 좀 그 창의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대본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 예. 친동생이 얼마 전에 어떤 출판사의 면접을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런 별난 질문이 나와서 딱 떠올려지는 게 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알람 시계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런 질문은 어떻게? 이게 대답을 뭐 어버버버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그 문제 해결력인 거죠. 청각 장애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알람은 그렇잖아요. 그럼 알람이라는 것을 꼭 그러니까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동이라든가 이렇게 시계 자체를 이렇게 딱 묶어두면,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묶어두면 시간이 되면 두두두두 울리는 그런 걸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력을 좀 보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상시 항상 연마해야 되겠네요. 다양한 사고를. 예. 동생분도 잠매거진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시간에 자고 있는 게 문제인데 꼭 제 친동생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고. 자, 오늘 베스트 5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오늘 있었던 질문들입니다. 5위가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질문이고요. 자네 몸이 연필 크기로 줄었고 믹스에 갇혀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AT&T에 나왔던 질문이 4위에 올랐고요. 당신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나요? 였고요. 3위에는 딜로이트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25센트짜리 동전 둘레 갈라진 흠이 몇 개 있겠나요? 2위는 캐피탈 1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상하고 별난 사람인지
질문인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1위는 롯데백화점에 서울에 사는 바퀴벌레는 총 몇 마리인가였습니다. 네, 다양한 별난 면접 네. 질문들 소개해드렸고요. 여기 계신 두 분의 충고대로 또 조언대로 여러분들 잘 해결하고 또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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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